오늘은 역학 수업을 시작하는 날이고요.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역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내가 예전에 과거에 공부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되게 생소한 과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역학 이렇게 치면은 주로 뭐가 나오냐면 사주풀이.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역학은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역학이라는 과목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건강 문제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건강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걸 제거하거나 관리를 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목이다,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연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전공 과목이죠. 그래서 역학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보건연구사, 이게 제가 역학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보건연구사 시험 자체가 이래요. 보건연구사 시험 본 적 있으신 분들은 아마 시험장 가서 좀 약간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답답해 이런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지, 그 큰 시험지에 이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글씨가 빽빽하게 써 있어요. 빈틈없이 빽빽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예전에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훨씬 난이도가 쉽게 나왔었는데 그 어렵게 바뀌게 된 계기, 중간의 계기가 제가 역학 강의를 개설하면서부터, 보건학 강의랑 역학 강의를 개설하면서부터 너무 많은 만점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수강생들이 저 역학 만점 받았어요. 이 후기가 진짜 많았어요. 시험 떨어졌는데 역학은 만점 받았어요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만점자가 나오는 거. 저도 모의고사 문제 낼 때 100점 맞는 사람 나오면은 나를 자책해요. 내가 문제를 쉽게 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출제자의 기본 베이스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점점 더 어렵게 새로운 내용 추가되고 지문도 점점 길어지고 이렇게 변형이 되어 와서 지금 사실 보건연구사 문제가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지문도 되게 길고 시험 공부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전에 안 봐도 됐던 내용들이 너무 많이 추가가 돼서 저도 계속 매년 개정할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하거든요. 그럼 출제위원은 어떻게든 이 학생들이 모르는 내용에서 출제를 하려고 아마 이제 제 교재 없는 내용 중에 한두 문제는 꼭 내려고 해요. 안 그러면 이제 만점자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질문을 정말 지문을 그러니까 1번부터 끝번까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문을 길게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몇 문제는 지문이 너무 길어서 이제 문제를 보는 순간 아우 이거 괜찮을까? 풀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압박이 되죠. 우리가 한 과목당 2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문은 되게 길지, 계산도 해야 되지, 생각도 해야 되지, 너무 어려워요. 시간적 압박이 가게 되는 거고, 문제는 짧은데 선택지가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가 엄청 길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당연히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역학에서는 특히 계산 문제가 많은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가 표로 나오면 좀 쉬워, 그나마. 근데 그 계산 문제를 말로 구구절절 적어놓고 그거를 내가 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야 되게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 사례 분석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역학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암기로는 절대 될 수 없다. 내가 환자 대조군 연구는 이런 연구야라고 암기를 해버리면은 연구 사례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연구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구 사례를 쭉 해놓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뭐냐, 여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연구하는 거는 무슨 연구 기법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역학이나 통계학의 기본적인 개념들, 통계학 기법이라던가 역학의 어떤 기법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문제를 다 풀어드릴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면은 여기 다 서울시 기출문제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연구사의 기출의 유형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문을 되게 길게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앞에 내용 하나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문장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지문을 되게 길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압박을 주는 문제들이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문이 긴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만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마지막만 보면 될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내용을 다 보고 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여기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구나, 이걸 찾아낼 수 있게끔. 그래서 이해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 유형인 거고, 질문은 짧은데 지문을 이런 식으로 길게 해서 결국은 다 시간적 압박을 주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더라도. 계산 문제. 이렇게 표로 나오면은 사실 계산이 좀 쉬워요.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표가 나오면 이제 딱딱딱딱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써놓고 이거를 분석을 해서 내용을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계산하게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뭐 사실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계산 방법만 알고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 사례. 그래서 연구 이렇게 어떤 사람, 어떤 뭐 기관에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은 무슨 연구의 기법에 해당이 되느냐.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암기로는 풀 수가 없고 연구 기법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통계학적 개념도 이런 뭐 여기서는 약간 뭐 민감도, 특이도라고 하는 어떤 딱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 이런 완전 듣도 못한 새로운 유형의 그림이 출제가 돼도 민감도는 이런 개념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를 내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그 개념을 바탕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렸고,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 그래서 역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핵심에 둬야 되는 거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예요. 그래서 왜 우리 고등학교 때 아마 다 중고등학교 때 겪어봤겠지만 우리 수포자 뭐 그런 거 하잖아. 수학 포기하거나 통계 포기하거나 몰라 너무 어려워 나 안 할래. 그렇게 하면은 시험을 당연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제가 하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최선이에요. 반복해서 듣고 그 이론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해 안 됐던 내용들이 나중에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독을 높이는 것도 암기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이해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요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각자가 목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마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 얘기를 조금 하고 가면은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언제 합격하는 거 목표예요. 올해 합격하는 거 목표. 언제 합격하는 거 목표예요. 올해 합격하는 거. 선생님 언제 합격하는 거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올해. 그쵸? 내가 공부한 시간은 다 다르지만 당장 앞에 있는 시험의 합격이 목표예요. 그쵸? 그러면 내 목표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연구사는 특히나. 제가 연구사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보고 정말 감탄하는 게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한다고?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연구사를 준비하는 인재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동료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합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합격 수기들 다 찾아보셨어요? 찾아서 좀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합격 수기 보면은 유난히 많아. 3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연구사. 뭐 8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1년 만에 합격했어요. 막 그래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1년으로 될 게 아닌 거야. 2년을 했는데 난 안 돼. 그러면 이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들은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합격을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단기 합격 후기는 극히 일부예요. 3년, 4년 걸려서 합격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긴 해요. 그러면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내 페이스만 가져가되, 여러분들이 합격 후기를 읽을 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 사람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구나, 이 사람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제가 이제 실제로 봤던 실강생들 와서 들었던, 저랑 같이 맨날 밥도 먹고 뭐 합격한 다음에 만나고 그랬던 친구들 중에 최초로 가장 이제 빨리 합격한 학생이 9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10월 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강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해가 2018년이었나 그랬는데, 갑자기 그 해도 서울시 채용이 없었는데 11월에 공고가 났어요. 1월 달에 시험 본다고 11월에 공고가 났어. 이 친구는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그래서 어떡하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11월에 공고해서 1월에 시험 보는 상황은 모두에게 똑같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나는 여기 합격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했고 그해 1월 20 며칠이었는데 시험을 보고 붙었어요. 거기 3개월 만에. 근데 그때는 지금만큼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17년 정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기 직전 좀이긴 했지만 그래도 3개월 만에 붙어서 합격해서 서울시 물연구소에 발령받아서 지금까지도 정말 잘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역학 수업을 하는데 한 3명, 이렇게 여러 명의 학생들이 왔었는데 한 친구 같은 경우는 공부를 너무 잘해. 얘는 학자를 해야 되는 친구야. 공부를 저렇게 잘해서 얘는 진짜 그 학자가 연구하듯이 공부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그리고 얘가 이제 그 기술직 시험들 같은 것들도 이제 보러 가끔 갔다 오면은 문제를 다 보고 내네. 그러니까 암기력도 너무 좋고 공부도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한 1년을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경기도 시험에 저랑 같이 이제 갔었는데 그 친구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너는 학교로 가는 게 좀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 연구하듯이 공부하는 친구여서 너 차라리 박사하고 학교로 가서 임용을 받는 게 너한테는 더 맞을 것 같다라고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떨어지고 그냥 다시 조금 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결국은 충북 지역에 합격을 해가지고 또 이 친구도 연구사로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제가 그때쯤에 같이 온 친구가 이제 3명이 있었는데 역학 수업을 저랑 3년을 같이 했어요. 3명이 3년 내내 제 수업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있었어. 저랑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그래서 저랑 밥도 정말 자주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공부를 진짜 오래 한 거죠. 근데 그 이제 2명은 그러니까 한 명은 시험 공부한 첫 해에 경기도 필기 합격을 했어. 얼마나 대단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면탈이죠.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시험을 봤어. 근데 이 친구가 또 붙었어. 필기에. 면접에서 또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시험에 또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이 친구가 이제 안 됐어. 근데 그 다른 한 친구가 필기에 붙었어. 근데 이것도 면접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은 한 번도 못 붙었어, 면접에. 그 얘네 셋이 아주 똘똘 뭉쳐서 너무 친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을 이제 근데 세 번째 수업을 또 온 거야. 3년차째 역학 수업을 또 듣는 거야. 그래서 너네는 이제 계속 같은 수업을 내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니? 나도 좀 그런 거지. 너무 계속 똑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는 들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내용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놓쳤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 시험에 그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던 친구가 붙었어요. 아니야, 전라도죠. 광주, 전남인가 그쪽에서 붙었어요. 붙고 면접까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번도 필기 합격하지 못했던 친구가 제일 먼저 임용이 됐어요. 합격이 됐고 나머지 2 친구는 그 해 겨울에 있었던 인천 시험에 해서 이 2 친구 다 필기 합격하고 면접 합격해서 둘이 같은 연구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셋이 다 합격을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 아마 학원 11층 가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화분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리본에 보건연구사 누구누구누구에서 안진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준 친구들이 있거든요. 화분을. 그 3명이 그 친구들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이 친구들 3년째까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저랑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어떠니 안 힘드니 이렇게 단기 합격한 애들 있고 이거 스트레스 안 받니 그랬더니 그 친구 하나 3년 동안 처음에 합격했던 친구는 어차피 나는 저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 친구는 느리게 천천히 꾸준히 가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2 친구들이 이제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필기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면은 어떨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지 진짜. 제가 강의하면서 처음에 필기 합격하고 다른 직렬이지만 필기 합격하고 면접에서 떨어져서 다시 온 친구가 있었을 때 제가 눈을 못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친구를 보면 완전 그 파워 F거든요. 감정 공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감정 공감이 너무 심해서 그 친구의 마음이 이제 나의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눈도 못 쳐다보고 막 나 때문에 떨어진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확신이 생겼어요. 면접에서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붙어요.
그 말은 이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합격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다음 시험이든 다다음 시험이든 또 붙어. 근데 면접에서 떨어진 거는 이제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못생겼나? 내가 비호감인가? 내가 말을 너무 못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취향이야. 그 채용하는 사람들의 취향인 거예요. 면접관들의 그들의 선호도고 거기서 떨어진 거는 뭐냐면 그냥 그 자리랑 나랑 안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갔잖아. 만약에 어거지로 붙어서 합격을 했잖아요. 나한테 안 좋았어. 가면은 나랑 진짜 안 좋은 누가 동료가 있거나 나랑 트러블 생긴 누군가가 있었을 거야. 떨어져서 다행인 거고.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럼 그건 떨어져서 다행인 거고, 이건 뭐냐? 나중에 정말 나한테 맞는 좋은 자리 가기 위한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후기들 찾아보면은 그 얘기 정말 많아요. 정말 그랬다라는 거. 아까 제가 강의 첫 해에 그 면접 떨어진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애잖아.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붙었어. 보건직에 와서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시험이. 또 붙었어. 면접에 또 떨어진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그 학원을 2년 동안 계속 갔고 3년 차 때는 학원을 안 왔어요, 이 친구가. 근데 면접에 그때도 근데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학원에 안 왔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은 게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거의 면접만 2번인가 3번을 떨어진 거예요. 이 친구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근데 최종 합격을 했는데 합격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 친구가 되게 조금 민감하고 조금 예민한 친구여서 그 시험 응시 지역 할 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파주, 고양 이거 다 나뉘거든요. 응시 지역을 고를 때 막 전년도에 어땠는지, 어디가 경쟁률이 높았는지, 어디가 합격성이 높았는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한 친구였는데 나중에 이제 마음을 비운 거야. 비우고서는 모르겠다고 해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 그 친구 집이 파주인데 이제 파주로 가까우니까 파주로 했는데 거기 붙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집에서 보건지소로 출퇴근할 수 있게끔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면접에서 떨어졌던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결국은 나에게 더 좋은 지역으로 잘 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공부를 하면서 면접에서 떨어진 기억이 있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수업을 다시 듣는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믿으세요. 이거는 제가 수년간 경험을 토대로 많은 학생들을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 어디로든 붙겠구나. 네, 나한테 좋은 데로 가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고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항상 그 공무원 강의할 때 쭉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 수험 기간은 아까 제가 단기 합격한 학생, 그다음에 오랜 기간 공부해서 합격한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합격 수기를 보다 보면 단기 합격 수기가 그렇게 많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단기간에 합격을 하지? 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3년 정도 걸렸다는 친구들은 아무도 합격 수기를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야, 너네 좀 합격 수기 좀 써. 그랬더니 아니, 쓸 게 없어요. 그런 거야. 이게 무슨 차이냐면 단기간 합격한 학생들은 에너지를 그 짧은 기간 안에 폭발시켜서 쏟아부어요. 폭발시켜서 쏟아부으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나는 매일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공부했고 공부를 몇 회독을 했고 이 짧은 기간 동안 난 이렇게 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건데 아까 이제 조금 길게 공부한 친구들은 어때요? 좀 여유 있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는 막 그렇게 조바심 내지 않고 그냥 나는 내 페이스대로, 왜냐면 자기가 그 페이스가 아니거든. 내 페이스대로 그냥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합격 수기로 쓰려니까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안 썼어요, 합격 수기를. 그래서 이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미 공부한 지 1년이나 2년이 됐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모두가 그렇게 단기 합격하는 게 아니라 이 단기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랑 스타일이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든 꽃이 4월에 피진 않잖아요.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달라요. 4월에 피는 꽃만 예쁜가? 아니잖아. 5월에 펴도 이쁘고 6월에 펴도 이쁘고 7월에 펴도 이뻐요. 그래서 각자 나의 시기에 맞게끔, 나의 페이스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걸로 절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걸 정말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뭘 또 얘기하려고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섞여가지고 막 까먹고 있어. 그리고 이거예요. 이제 내가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 2년차 또는 3년차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대학 들어갈 때 재수하거나 뭐 그런 분들 있어요? 재수할 때 그 마음은 어때? 친구들은 다 대학 다니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고 나만 시간을 조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때요? 아무 생각 안 나요. 공무원도 똑같아. 내가 6개월 공부하고 합격하든 3년 공부하고 합격하든 공무원 임용 딱 받고 나잖아요. 똑같아.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30대라고 해도 못해도 70년은 살 거거든? 그럼 70년 중에서 1년, 2년, 3년이 뭔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합격하고 나잖아요. 결국은 그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내가 공부한 시간이 나에게 추억이 되느냐, 아픔이 되느냐, 기억이 되느냐는 합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3년 동안 공부해서 합격했다. 그러면 그 이제 우리 합격한 친구들이 나중에 같이 만나서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때 대방고시학원 저기 대방역에 있었는데 그때 맨날 점심시간에 뒤로 이렇게 산책하고 그랬잖아요. 약간 여고 동창생들 추억 얘기하듯이 그 공부한 시간을 그렇게 추억하면서 즐거워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이제 중간에 뭐 이제 합격 안 하고 난 더 이상 공부를 중단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 예전에 그냥 공부했었어. 몇 년 공부했는데 아니더라. 나랑은 좀 안 맞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간이 추억이 되느냐 기억이 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합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추억이라고 좋고 기억이라고 나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길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공무원만이 내 인생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공부한 요 기간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든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노력이란 걸 했거든. 살면서 가장 좋지 않은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라는 걸 했고 시험을 준비라는 걸 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든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거 치매가 오나? 왜 이렇게 자꾸 까먹지?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죄송해요. 생각이 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지금 공부를 하는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거라는 걸 믿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우리 올해 시험이 11월 시험이 목표잖아요. 그럼 나는 무조건 11월 시험에 붙을 거야. 이거를 스스로 믿고 공부해야 돼요. 이게 믿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면은 공부에도 의심이 생겨요. 내 스스로. 공부에 의심이 생기면은 뭔가 어려운 내용, 공부하기 힘든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거 본다고 될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까 그 합격할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만 더 보면 붙을 것 같아. 이거 하나만 더 붙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합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얼마나 믿고 공부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할 때 이렇게 점지해줘요.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아들 낳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들을 점지해줘요. 딸 낳고 싶어요. 딸 낳고 싶어요. 딸 낳고 싶어요. 그러면은 딸을 점지해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어떡하지?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은 나는 아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는 딸 낳고 싶어, 딸 낳고 싶어, 딸 낳고 싶어. 그러면은 나는 딸만 생각하고 있잖아. 딸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연구사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피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살면 절대 안 돼요. 피하고 싶은 걸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 피하고 싶은 대상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 어떤 식으로? 좋은 걸로.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원래 타고나기를 약간 좋은 거만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해 봤을 거야. 그래서 막 연초에 계획 같은 거 세워놔. 근데 12월에 딱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합격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합격 이러면 이제 막연하니까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되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살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합격이 아니라 합격해서 뭐 해야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 연구사 이번에 11월에 합격해서 뭐 발령받기 전에 한 달 정도 시간 있으면은 유럽 여행 가야지, 뭐 어디 여행 가야지. 합격한 다음에 임용되고 나면은 집은 어디다 얻고 출퇴근 어떻게 하고 퇴근하고 나서 무슨 취미생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럼 우선 기분이 되게 좋아져. 된 것 같거든. 그게 공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실제 여러분들 미래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요걸 꼭 생각해서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마지막 공부할 때 팁 중에 하나는 말이 많아. 마지막 팁은 뭐냐면 원하는 목표 점수를 적어두고 하세요. 요건 제가 실제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뭐 학사할 때 석사할 때 다 했던 방법이고 효과가 되게 좋았어 실제. 뭐냐면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시험 준비할 때 포스트잇에다가 과목별로 원하는 점수를 적어놔요. 어떻게? 높게. 아 이게 되겠어?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역학 A뿔, 그다음에 뭐 4.3 역학 A뿔, 통계학 A뿔, 그다음에 정책 뭐 A 봐줬다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 아니면 A뿔이야 다 이렇게 다 적어놔요. 근데 시험 바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똑같이는 안 나와도 근사치로 가요. 매번. 근데 그게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학사 때 학사 경고 받고 막 학교 잘릴 위기에까지 갔다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공부를 하다가 그 책상 앞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을 보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 나 저 점수 받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꼭 얘기를 해주는데 되게 많은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그걸 실천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제 보건직에 합격한 친구도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졸업하기 전에 휴학하고 시험을 먼저 준비하고 떨어진 다음에 복학해서 졸업하고 다시 학원을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때 이걸 실천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언니들한테 언니 저 공중보건 100점 맞을 거예요.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 좀 얌전하고 조용한 성향인데 이 친구가 이제 주변 언니들한테 같이 공부하는 언니들한테 언니 저 공중보건 100점 맞을 거고요. 생물은 95점 맞을 거예요. 법규는 100점 맞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해에 바로 합격했어요. 그게 나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실천했을 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 기분만 좋아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추가로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